그리고 결국 이제 털다 이제 캄보디아 거기가 이제 뒤집어지니까 캄보디아 범죄 조직 배후의 기업 총수 얘가 전지예요. 얘가 전지야. 87년생. 나보다 한 살 어린 새끼예요. 얘가 이제 태자 그룹의 총수예요. 복건성 출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는 말 그대로 사업가로서 이 캄보디아의 막 총리 쪽, 그쪽 막 정부 쪽이랑 친한 관계의 그런 정부 인원들이 엄청 많더만. 같이 사진도 찍고 뭐 심지어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야. 나라의 뭐 공로 훈장 뭐 이런 것까지 받았어. 이거 오늘 다 조금씩 얘기를 할 거고요. 엮여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다 얘기를 못해. 하지만 제가 이번 달 연말까지 제가 봤을 때 이거 캄보디아 관련, 미얀마 관련, 그리고 거기 범죄 단지 관련, 그리고 거기 엮여 있는 고위 간부들 관련돼 가지고 계속 터질 거거든. 제가 이거 연말까지 계속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기에 좀 이걸 알아야 또 안 당할 거 아니야. 3년 전부터 제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요번에는 이거 확실히 알고 자기 자신 그리고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꼭 보호합시다. 그러니까 꼭 구독을 해놓으세요. 꼭 구독하고 꼭 즐겨찾기를 해놓으세요. 오늘 이 얘기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옛날에 중국에서 살 때부터, 제가 1993년도부터 중국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2008년 그리고 나중에 2020년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총 합치면 제가 중국 경력만 20몇 년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중국에서 유학할 때부터, 그때부터 중국은 이런 중국의 여러 가지 암흑 세계에 관련된 폭력 조직배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많았어. 거기 관련된 영화도 많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거기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한 7, 8년 전에 방송을 시작한 후에도 여기 관련돼서 다뤄봤는데, 오랜만에 이거 보네요. 동남아 범죄단지 지배하는 중국의 조직 납치 사기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삼합회. 저는 이 삼합회 관련돼서 자료들 굉장히 많이 수집해 놨었고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이 삼합회 관련돼서 이거 또 뭐가 터지는지 오랜만에 제가 또 계속 제가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삼합회 이 세 글자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세 글자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 친구들이, 맞아, 요즘 MZ 더 어리게는 G세대 친구들이 삼합회를 몰라. 삼합회를 모른대. 그게 뭐예요? 삼합은 안 돼. 근데 삼합회는 모른대. 삼합회? 뭐 그럼 회가 들어간 삼합인가? 그 삼합에는 꼭 회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 뭐 고기랑 회랑 뭐 김치 이런 삼합인가? 요즘 친구들이 삼합회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삼합회는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규모가 제일 큰 범죄 조직입니다. 중국을 베이스로 한 제일 커요. 그럼 사람들이 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야 그럼 뭐 이탈리아 마피아 뭐 일본의 야쿠자 얘네들보다, 걔네들보다 훨씬 세요. 하지만 이 삼합회 그 위엔 또 누가 있습니까? 삼합회를 컨트롤하고 삼합회 위에 있는 애들, 삼합회를 조종하는 애들이 공산당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깡패 조직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흑사회는 어디야? 공산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중국 사람들끼리도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새끼부터 얘기해 볼게요. 오늘 절대 이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저 오늘 이틀 연속으로 뉴스 방송을 하잖아요. 자료 준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뉴스를 했는데 오늘 바로 뉴스를 할 수 있었던 거, 이미 제 손 안에는 자료들이 많았어요. 왜냐? 3년 전부터 이거 다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해. 요청을 많이 하니까 제가 2025 버전, 최신 버전. 근데 최신 버전에 누가 있다? 이 새끼가 있네. 이 새끼는 내가 다룬 적이 없거든요. 캄보디아 범죄 단지, 범죄 조직의 배후, 제일 그 꼭대기에 있는 새끼, 전지라는 이 새끼. 이름이 전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전지 쟤 한 명 가지고 되겠어? 쟤 한 명이면 그냥 범죄 단지 한 개의 얘 총책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얘 혼자서 운영하는 그런 범죄 단지가 열 몇 개야. 꽤 큰 인물입니다. 근데 얘가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런 범죄 조직 단체의 어떤 한 보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제 다 공개가 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계를 돌아가는 게 이래요. 첫 번째 가능성, 실제로 얘가 이제 조사에서 발견이 됐고 얘 범죄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전 세계로 이제 폭로가 됐다. 경찰들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게 한 가능성이고, 두 번째 가능성은 얘가 덮어 쓰는 거야. 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끄럽다. 야, 한국 사람들이 납치돼가지고 한국이 지금 난리야. 한국, 여러분들, 한국이란 나라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파워가 있는 나라입니다.
경제대국 10개 안에 드는 한국이야. 한국이 이렇게 떠들썩거리고, 그리고 한국은 언론 자유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납치되니까 한국의 국민들 뭐 하고 있습니까? 난리 났잖아. 한국의 언론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난리 나. 그러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난리 치는데 한국은 어디랑 또 동맹입니까? 미국이랑 동맹이야. 얼마나 든든한 동맹입니까? 에? 한국, 한미일. 아씨. 이번에 미국 움직인 거 봤죠? 미국이 얘를 공개 수배하고 있어요. 미국이 치고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중국 가만히 있잖아. 중국 가만히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거를 짊어지고 갈 애를 한 명을 꺼내야 돼. 걔가 얘인 거예요. 얘가 희생양이야.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두 가능성을 가지고 이제 스토리를 한번 봅시다. 자, 들어갑니다. 자, 캄보디아. 이게 현대판 노예단지. 영어로 이거를 스캠 컴파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스캠 컴파운드. 자, 일단 이런 범죄 단지, 스캠 컴파운드. 한국에서는 이걸 범죄 단지라고 부르죠. 범죄 마을. 거기 그냥 완전 그냥 대형 아파트 단지예요. 그 단지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마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래방, 뭐 술집, 뭐 다 있어요. 그 안에서 굳이 안 나가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두고 당신이 해야 되는 건 뭐다?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야. 근데 이 사기가 어떻게 오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겟이 될 수 있어요. 딱 이거야. 월 수입 1,000만 원, 해외 리조트 근무, 숙소 제공. 아, 이런 구인 구직 광고가 동남아에서 엄청 밀려옵니다. 3년 전에 대만에서 어떤 여자애가 한번 잡혀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그런 상황인 거 아니야. 근데 와, 동남아 범죄 조직에서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야. 대만에 어떤 미녀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헬스장에 헬스 트레이너고 몸매가 엄청 좋아. 막 몸매 엄청 좋아. 팔로워도 많고. 그런데 코로나 때는 누구나 다 힘들었잖아요. 일자리가 없고 수입이 없으니까 그 범죄 단지에서는 이런 인플루언서들을 상대로 범죄 사기를 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 와서 모델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와, 지금 같이 일해보지 않겠니? 야, 월급 3,000만 원.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는 실제로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기 잡혀가가지고 구금을 당했고, 나중에는 어쩌다가 풀려났는데 이따가 그 여자의 스토리도 얘기할 거거든. 수법이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아. 하지만 달라진 게, 옛날에는 중국인들 상대로 했다면 지금 중국인들 상대로 이게 힘들어졌어요. 왜냐? 이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알려졌고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면 아직 경계심 없는 새끼들이 어디냐? 딱 스캔하다 보니까, 야, 한국 애들, 저 병신 같은 새끼들 맨날 해외여행만 다니고 돈 많다며 쟤네들.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취업 안 돼가지고 막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막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며. 쉬운 돈 좋아하잖아. 야, 애들 꼬셔라. 야,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 그래. 해외 와가지고 쉽게 돈 벌 수 있다 그래. 그럼 애들 올 거야. 이래가지고 한국이 타겟이 된 거예요. 그럼 한국인들을 사기를 치려면 누굴 고용해야 되겠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한국인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 한국인들은 누가 꼬셔야 되겠어? 조선족이 꼬셔야 되겠지. 그 조선족들은 누구 지시받아요? 중국인들 지시받습니다. 그 윗선들이 다 중국인들이 원래부터 운영하는 범죄 단지였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꼬심을 당해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나 이쪽으로 꼬심을 당해가지고 가잖아요. 가는 순간 이제 다양합니다. 일단 그냥 강제 납치를 하든 아니면 약을 타든 이제 그냥 처음에는, 야,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리조트로 이동할 건데 우리 일단 밥부터 먹고 서로 인사라도 하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신입 사원 관리자 누구누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서 일을 하게 될 거고 우리 열심히 해봐요.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어. 밥 먹는데 그 맛있는 그 밥에다가 약을 타. 딱 밥 먹고 나면 이제 다들 이제 골아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그냥 아예 그냥 국경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도 있고, 그냥 아예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 버리는 것도 있고, 여권부터 빼앗아 버리고 핸드폰 빼앗아 버리고. 수법은 다양해. 너무 많아. 당신이 빈틈만 보이면 잡아갑니다. 이게 수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유명한 게 미얀마랑 캄보디아잖아. 미얀마는 제가 3년 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국이 옛날에 미얀마 쪽으로 한번 털었고, 근데 여전히 미얀마에는 여전히 범죄 단지가 여전히 있어요. 제 옛날 영상을 제가 폴더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에 만들어 놓을 테니까 제가 옛날에 미얀마 관련돼가지고 다른 거 한번 봐봐. 근데 지금은 캄보디아잖아. 캄보디아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캄보디아는 한때 동남아의 기회의 땅이었어요. 관광, 카지노, 개발 붐이 한창이었습니다. 부패와 권력의 그림자도 같이 있었죠. 그게 언제쯤이냐? 2010년 초반이에요. 지방정부는 외국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 무조건 특구, 여기는 경제 특구, 여기는 카지노 특구, 특구, 무조건 특구 열어줬고, 경찰과 관리들은 돈만 받으면 눈 다 감아줬어요.
법은 있었지만 단속은 없었다. 그 틈을 어디서 잡아? 중국에서 잡습니다. 중국의 범죄 조직이 그걸 파고들어요. 여러분, 일단 이 세상에서 어떤 업계, 어떤 나라, 어떤 카테고리든 그 산업이 돈이 되잖아? 무조건 중국 사람이 껴있어요. 중국의 상인들, 중국의 세력들 무조건 껴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은 중국인이 껴있어요. 중국인들은 그렇게 빨리 돈 냄새를 맡아요. 그런 민족이에요. 중국인들이 어디 판에 안 껴있다? 그 돈 안 되는 거야. 중국인들은 왜 그렇게 한국 부동산을 사? 돈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야 특구, 뭐 경제 특구, 카지노 특구, 야 이거 돈 되겠다. 그 틈을 바로 중국계의 범죄 조직이 바로 파고듭니다. 처음에 시작한 게 온라인 카지노, 그 다음에는 투자 사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온라인 카지노가 이 범죄 단지의 시초예요. 자, 이 산업의 시작이 약간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반 정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캄보디아의 해안 도시 시아누크빌, 여기가 시초였어요. 중국 자본이 몰려 들어가지고 카지노, 리조트, 오피스 이런 게 지어졌고, 도시는 순식간에 리틀 마카오라고 불러집니다. 그러면서 막 발전하면서 막 온라인 카지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캄보디아 정부가 2019년에 온라인 카지노를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인프라가 한순간에 유령 도시로 변했어요. 이 카지노가 돌아가야 뭐 돈이 돌고 이게 할 텐데, 그런 거를 오픈 못하게 하니까 온라인 카지노 운영하는 애들이 다 빠져나가면 거기 이제 상권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때 유령 도시로 됐는데, 그때 수천 개의 비어있는 빌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수천 개의 비어있는 빌딩, 오피스, 막 집값도 빠지고 막 떨어질 거 아니야. 그때 이 사기 조직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게 이제 2010년 후반, 2018년, 19년 요때쯤이에요. 사기 조직들이 여기 딱 들어가면서 2020년 넘어오면서 뭐가 터집니까? 코로나가 터지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코로나가 터지니까 전 세계가 봉쇄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전 세계가 봉쇄됐잖아요. 뭐 물건을 훔치든 뭐 사기를 치든 뭐 사람들이 못 움직이는데 뭐 어떻게 해? 그때부터 이 온라인 사기가, 그때가 이제 시작이 돼요. 2020년 집중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뭘로 위장을 했느냐? 온라인 마케팅 회사, 뭐 고객 상담 서비스 센터, 고객 상담 센터, 애프터 서비스 센터, 뭐 이런 걸로 거기 뭐 다 들어가가지고 주둔해 있었어. 밖에서 보면 저기는 진짜 콜센터인가 보다. 저기는 온라인 마케팅 회사래. 근데 실제로 안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그 건물은 24시간이 운영되고 있었고, 감시반이 따로 있었고, 거기서 밤낮 없이 일하는 중국인조, 필리핀조, 태국조, 한국인조, 대만조, 그 조별로 나눠가지고 전화를 계속 돌려. 그 나라로 사기를 계속 치는 거야. 어떤 사기? 투자 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맨스 스캠. 그냥 거기 대놓고 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야, 사랑을 해라. 진짜 사랑을 하고 너희 사랑스러운 미소를 계속 띄워줘라. 그래야 걔가 돈을 보내지 않느냐. 안 보내면 어떻게 해요? 정기 고문. 정기 고문하고 이런저런 고문을 하고 그래도 실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윤가는 뭐 기본으로 당하고 여기저기 놀이게 되고, 사용 가치가 없다. 그럼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범죄 단지에 팔아버려요. 두당 얼마? 2,000달러. 그 정도. 실제로 이걸 당한 사람의 사연이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들. 처음부터 아예 그냥 뭐 얘기를 해요. 도망가도 된다. 그러잖아. 도망가도 되지만 이제 총알이 네 다리나 네 몸에 박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보장할 수 없다. 그럼 뭐 진짜 도망치다가 총 맞은 애들도 많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요. 그건 뭐 요즘 한국에서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잡혀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냥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에 14시간 동안 계속 전 세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된대요. 이것도 거기에 잡혀갔던 한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14시간 동안 거짓말을 해야 되고, 가짜 투자, 가짜 연애, 가짜 고객센터, 잘 못한다, 실적이 안 나온다, 정기 충격. 말 그대로 거기서는 인간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상품이에요. 상품 가치가 없다? 처리해버리는 거지. 이 처리라는 단어는 정말 다양한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거 뿌리 뽑힐 때까지 잠잠해지기 힘들거든요. 지금 이거 동남아 범죄 단지 시리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계속 나옵니다. 스토리 계속 나옵니다. 계속 새로운 스토리가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자, 2022년에 그제서야 이 무슨 뭐 전 세계 인권 단체인가, 뭐 엠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아무튼 세계의 뭐 인권 단체, 뭐 인권 기구, 뭐 이런 데들 많잖아. 이제서야 주목을 하기 시작하면서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에 현대판 노예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수천 수만 명,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만 명 되지 않겠어? 이미 실종됐고 그 중에서는 중국인 당연히 제일 많고, 중국인들이 처음에는 중국인들을 잡아먹었어요. 중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이게 확장이 된 거야. 글로벌로. 중국인들, 그 다음에 대만인들, 말 통하니까 홍콩, 말레이시아, 뭐 대만, 한국인들 지금 이렇게 체포되고 있고, 아까 보셨죠? 태국인들 얼마나 많이 잡혀가고, 여권들 보셨죠? 쌓여있는 거? 베트남인. 그 다음에 이제는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서 아시아로.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어디로? 전 세계로. 유럽, 호주, 아까 벨라루스 여성 장기 털린 거 보셨죠? 호주의 남자의 심장 털린 거 보셨죠? 이제는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됐습니다. 그럼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면 거기 영어 능통자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 범죄 단지가 이렇게 커지면서도 캄보디아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에서는 우리가 조사하겠습니다. 뭐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외국 자본 유치를 해야 되고, 그 범죄 단지에서 걔네들이 먹는 돈이 얼만데 그거 함부로 못 건드려. 그러니까 이런 범죄 조직의 두목한테 나라 훈장도 주고 하지. 전질 태자 그룹의 총수 전질, 얘 거기 캄보디아에서 훈장 받았대. 공로 훈장을 받았대요. 공로 훈장을, 대통령 훈장, 그런 걸 받았대.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앞으로는 조사하겠습니다. 뒤로는 조용히 좀 해. 그러면서 돈 받아먹고. 조직의 백그라운드는 그 지역의 경찰과 정치권 권력들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캄보디아가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 제일 많이 잡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겠죠. 근데 지금 캄보디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태국, 베트남, 그 주위의 모든 나라가 더 이상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까지. 아니 여러분들, 호주, 이게 제일 어이가 없어. 호주, 원래 이 인도네시아 발리는 호주 사람들이 뒷마당이야. 놀이터야. 그냥 휴가는 거기 가는 거야. 갈 데 없으면 거기 가는 거야. 싸고 만만하니까. 그런데 호주 남자애가 심장이 거기서 털렸어요. 말이 돼요? 발리서 사망한 아들 시신 받았는데 심장이 사라졌다.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수영을 잘하는 애가 어떻게 1.5m, 그리고 쫙막한 빌라의 수영장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인도받았는데 심장이 없어. 그럼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몸에는 멍투성이에다가 피자국까지. 지금 온 동남아는 범죄 소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납치하느냐? 빈틈을 주는 사람. 당신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여행 갔어. 그냥 단체로 가고 이렇게 안전한 데 위주로 가다가 관광하면 괜찮겠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왔다 갔다 놀다가 어디 작은 골목에 들어갔어. 당신이 빈틈을 보인 거야. 누가 봐도 요때 얘 납치해서 데려가면 아무도 안 보이겠는데? 아무도 못 알아차리겠는데? 그때 당신 납치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이 영화가 아닙니다. 실화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를 다룬 영화도 꽤 많아요. 자, 여기 요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주 디테일한 그 안에 일과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라고. 그럼 납치를 당해. 혹은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처음에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야? 여권 빼앗기고 핸드폰 빼앗기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말 들을 때까지 구타당하고 순한 양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일 시키지. 그리고 사람을 아닌 일단 도구화를 시키는 거야. 얘가 도구처럼 막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일단 만들어 놓는 거야. 그 과정이 뭐다? 때리고 전기 고문. 그러면서 이제 사는 곳은 어디냐? 와이파이가 차단돼 있고 핸드폰이 압수돼 있는 그런, 창문에는 쇠창살이 있고 절대 도망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합숙 생활을 하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에 영상들 많습니다. 그냥 검색만 해도 나와. 그냥 컴퓨터 수십 대 놓여져 있는데 그냥 그 컴퓨터 앞에서 사람들이 거기 그냥 옹기종기 그냥 자빠져 가지고 자요. 그 다 한국인들이야. 누가 그거 찍은 영상이 지금 유포가 됐어요. 그냥 거기서 잡혀가서 인질이 된, 강제로 사기를 쳐야 되는 그런 애들이 그냥 여기 지금 컴퓨터가 있고 요 앞에 요 자리 있잖아. 사람들 여기서 그냥 요러고 자. 사람들 그냥 진짜 무슨 진짜 인육 더미로 쌓여져 있어. 사람들 이러고 자. 자다가 일어나면 또 사기치는 거야. 지금 또 사기치고. 지금 영상 많이 돕니다. 그리고 일과가 이렇게 된대. 아침 7시에 기상 해가지고 교육받고 8시부터 작업이 시작된대요. 그 작업이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거야. 그걸 치다가 이제 점심에 30분 먹고 30분, 점심 30분, 점심 식사 시간이 30분이고 또 사기를 쳐. 계속 치다가 저녁에 식사 시간 30분. 나머지 시간 다 사기를 쳐. 하루에 14시간씩. 어떤 게 있느냐? 가짜 투자 사이트 가입시키기, 그 다음에 로맨스 사기용 대화 나누기.
당신을 꼬시는 거야. 외로운 남자, 외로운 여자들 상대로 로맨스 스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계좌 이런 거 유도하기. 이걸 하루에 14시간씩 7일 내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못하면 정기봉, 구타, 그리고 밥까지 안 돼요. 굶긴데. 실제로 여기서 탈출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증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엄청나게 이게 잡히거든요. 진짜 이거는 이 어떤 여성 피해자가 있는데 아주 그 여성이 생생하게 자기가 당했던 일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다른 방송국의 영상인데 저작권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사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여성분이에요. 이게 실제로 거기 잡혀갔던 대만의 여성입니다. 실제로 잡혀갔던 대만의 여성이고 그 다음에 누가 봐도 몸매가 아주 좋아요. 실제로 지금 대만에 그 전에는 대만에서 되게 유명했던 인플루언서급의 그런 인기가 많았던 그런 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 지금 자막 아시는 분들은 이거 읽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지금 뭐라고 적어놨어요? 很多人轮奸我.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융간을 했다.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이게 지금 실제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很多人 아주 많은 사람. 여성들이 잡혀가면 그냥 그 안에서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성이 얘기한 내용을 제가 딱 적어봤는데 일단 처음에 이 여성도 자기 동료가 캄보디아에서 고액 연봉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동료가 야 너도 와서 해봐. 동료한테 당한 거야. 그러니까 그 동료도 처음에 미리 사기당해서 거기 넘어간 거겠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 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기단지가 아니라니까? 동료가 친한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안 믿을 수가 있나? 야 여기 사기단지가 아니야. 그냥 여기는 여권도 압수 안 하고 근무 시간이 자유로워. 그냥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 돼. 그리고 한 달에는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한 달에 월급이 3천만 원이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일이 카지노 생활의 보조원이래. 그런 고용을 한 카지노 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 그 사람들을 보조해주고 약간 미서 느낌으로 일해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팁이 월 3천만 원은 그건 그냥 최저야. 이런 식으로 꼬십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캄보디아 그 국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자신이 보조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녀를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간 곳이 시하누쿠빌인 거야. 시하누쿠빌의 한 철문이 있는 대형 건물 단지, 범죄 단지죠, 그죠? 딱 거기 가니까 사설 경비와 총을 든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대학교. 진짜 말 그대로 한 대학교 전체 보면 이렇게 크잖아. 말처럼 해놨잖아요, 대학교가. 그런 큰 단지였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얘는 이제 그냥 얻어 걸린 거잖아요. 바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핸드폰 뺏어버리고 이거는 이분이 실제로 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인터뷰 장면이고. 어떤 사람이 날 데리러 나왔다. 데리러 나와가지고 이제 그 범죄 단지로 날 데려갔다. 거기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얘가 원래 들었던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야. 딱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야 너는 이제 사기를 쳐야 돼. 没有老板这回事，也没有陪老板这回事，也没有生活助理，这里是诈骗集团公司，你要负责诈骗。 여기는 뭐 사장 이런 것도 없고 여기는 조직이다. 무슨 조직이냐? 사기 조직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사기 치는 거를 도와야 된다. 사기를 쳐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 심지어 네가 차에 타자마자 여기 들어오자마자 니를 그 소개한 그 사람한테 이미 3천만 원이 입금이 됐대. 월급 3천만 원 보장해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니를 이렇게 데려온 그 사람한테 이미 월급이 이미 3천만 원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넌 지금 3천만 원 빚지고 있는 거야. 그거부터 넌 갚아야 돼. 얘는 거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채무자 빚쟁이가 된 거야. 그렇게 그냥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얘가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傻眼，然后很焦虑，就是试图想要跳楼干嘛？ 얘는 아예 그냥 그 건물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려 그랬대. 뛰어내려가지고 도망가려 그랬대. 然后他们就是开始围起来，把我围起来，就大声的责骂，就是说，你再给我反抗，你试试看。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이 거기 관리자들이겠죠. 관리직들이 갑자기 둘러싸더니 이제 욕을 하기 시작했대. 너 다시 한번 해봐. 다시 그래봐. 다시 반항해봐. 이러면서 然后拿电击棒，然后开电，然后要准备电我。 전기봉, 그 전기 고문할 때 쓰는 거 이걸 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지지기 시작했대 얘를. 或者就是招我去厕所打，然后 화장실에서 때리고 说把我拉去小房间里面，很多人轮奸我。 방금 들었죠?
작은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융간을 하고 그냥 놀이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잘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말 그대로 실적을 내. 그러면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고. 근데 실적을 못 낸다. 그러면 이제 또 정기 고문하고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놀이개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기는 정신이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해졌대. 나중에는 진짜 그냥 거의 뭐 포기를 했겠지. 포기하고 그냥 정신이 약간 나가 있었대.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얘를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얘를 그냥 야, 얘 쓸모 없어졌다. 다른 범죄 단지에다가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회사로 팔려갔대요. 두 번째 회사로 팔려가면 첫 번째 회사는 거기는 뭐냐? 거기는 가상화폐 사기 또는 이제 로맨스 스캠, 온라인 사기 이런 걸 하는 곳이었는데 두 번째 회사로 딱 팔려가니까 거기는 뭐냐? 거기는 그냥 얘가 뭐 이제 정신 나간 애고 얘는 지금 몽뚱아리밖에 없잖아. 뭐 딱히 머리 쓰는 일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어떤 일을 하느냐? 말 그대로 강압적 성행위. 말 그대로 기쁨조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안에는 말 그대로 범죄 단지잖아요. 범죄 단지 안에는 그 범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범죄자들도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뭐 자기들이 놀 거 놀고 풀 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그 안에서 그냥 어떤 노래방 그런 데서 그냥 강제로 일을 하게 되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 거기 와서 노름을 찾는 거기 범죄자들이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강제 성행위. 강제 성행위 이런 거를 반항을 하거나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마약을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단체의 이 특성이 예를 들어 누가 들어왔어. 노예가 한 명 들어왔다. 근데 얘를 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쓰다가 실적이 안 나와. 쓸모가 없어져. 그럼 얘라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얘는 또 팔린답니다. 그러면서 얘는 4번까지 팔렸대. 4번까지 팔렸는데 나중에 탈출을 어떻게 했냐면 네 번째 회사에 있을 때 약간 느슨한 그런 틈이 있었나 봐. 그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핸드폰을 가져와서 SNS에다가 구조 요청을 보냈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인플루언서와 반사기 조직 이런 인플루언서 채널 이런 데다가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러자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구조가 된 거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당했던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말 그대로 굉장히 잔인합니다. 자기가 겪은 것 중에 이런 얘기도 해요. 이런 대본을 준대. 이런 대본을 주면 이런 대본을 가지고 사기를 쳐야 되는 거야. 加你货币所以他都会一直换。他的手法会怎么？是用 Line 吗？还是用微信？还是用什么？ ，Facebook 用 Facebook，后来是 그러니까 사기를 뭘로 치냐? 위챗으로 하냐? 라인으로 하냐? 아니면 뭘로 하냐 하니까 페이스북으로 사기를 좀 많이 친대. 그러면서 강제로 이제 그 범죄자들이 놀이개가 됐던 그 경험도 얘기를 합니다. 就是免费的，就是被玩弄。 免费的被玩弄. 그냥 공짜로 놀이개가 됐다. 공짜로 사람들이 놀이감이 됐다. 陪他们唱歌，陪他们吸。 뭐 그냥 걔네 뭐 노래 부를 때는 옆에 앉아 있고 같이 노래 부르고 마약 할 때는 옆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되고 干嘛的？就是各种的。可是那些 KTV 都在园区里面，我也逃不出去。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다 그런 범죄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도 못했다. 그리고 또 이런 피해자들이 증언 중에 이런 증언이 제일 많아요. 가끔 누군가가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면 무조건 총을 쏘아버린대. 보통 다리로 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실제로 그 범죄 단지에 가면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 다리가 반병신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 총을 쏘아버리니까 도망가려 하다가. 그리고 심지어 현상금 제도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누가 탈출을 하려 그래.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나서가지고 걔를 잡아와. 그럼 걔가 또 현상금까지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한국 그 피해자들도 지금 목소리를 다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어디서 누구 실종됐다. 지금 계속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서 이 피해자들, 탈출한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캄보디아에서 우리를 때린 사람 중에는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인도 있었다.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동남아 범죄 단지의 현재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 단지를, 심지어 이런 범죄 단지를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운영하는 그 태자그룹의 총수 전쯔라는 이 새끼는 뭐 하는 새끼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충격적인 건요. 이 얘기를 빼먹었네. 제가 방금 왜 이 여성분의 얘기를 들려줬냐면 이 여성분은 3년 전에 대만에서 사기를 당한 대만 여성이에요. 3년 전 이야기야. 근데 그게 3년 전에도 제가 여기 관련돼서 뉴스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이 똑같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게 소름이지 않습니까? 3년 전부터 제 방송을 구독하셨던 분들은 이 일을 알고 있고 이미 미리 방어를 잘 했겠죠. 여러분들 제 방송을 꼭 구독해 놓으세요. 절대 피해가 가는 채널이 아니에요. 인생에 도움이 되면 됐지 절대 피해가는 채널이 아닙니다. 3년 전에 대만에서 일어난 이 일들이 3년 후에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